최근 들어서 쉐보레에 실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산차 점유율 꼴찌를 달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점유율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신형 볼트 물량 배정 문제였습니다. 배터리 화재 가능성 때문에 리콜을 진행한 이후에 국내 배정 물량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면서 사전 계약자들은 차도 못 받고 그 와중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 가격까지 오르니까 사전 계약자들만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신차들도 기대치가 꺾인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신차 하나를 공개했잖아요. 시커라는 이름으로 공개됐고 창원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점이 큰 이슈였는데 이번에 GM이 이 차가 어떤 차의 후속인지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차 이름이 공개된다는 건데 이걸 듣는 순간 굉장히 재밌어지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커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이 차는 스파크의 후속도 아니고 트레일블레이저를 대신하는 차도 아니었습니다. GM이 공개한 이름은 트랙스입니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나라 소형 SUV 시장을 열었고 나름 오랫동안 판매된 차잖아요. 일단 GM이 공개한 내용을 좀 보면 트랙스 풀체인지 모델 기념으로 나오면서 그간 많이 봐왔던 것처럼 블레이저의 외관을 많이 따라갔고요. 실내도 기존 쉐보레 차들과는 다르게 세련된 느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측면 실루엣이 독특한 것도 특징이죠. 쿠페형 SUV 같기도 하면서도 뒤쪽 루프 라인을 길게 쭉 빼면서 탑승 공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관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LS랑 LT 트림에 적용되는 기본형 디자인, RS는 스포티한 느낌, 액티브는 오프로더 느낌을 강조합니다. 이건 트레일블레이저랑 똑같은 구성이죠.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차체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길이가 4537mm, 너비가 1823mm, 휠베이스는 2700mm입니다. 재원상 트랙스보다 커진 건 물론이고요. 거의 스포티지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소형 SUV가 아니라 이제는 트랙스가 준중형 SUV가 됐다는 건데 여기까지만 봐도 차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게 느껴지죠. 디자인도 괜찮고 심지어 우리한테 익숙한 트랙스로 나오면서 국내 출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대되는 이유가 명확한 상황인데 문제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명확하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트랙스로 나온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C커로 나왔다면 완전 새로운 신차의 느낌이 있어서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전 새로운 신차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적정 가격 범위를 책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반떼 신형이 나왔어요. 이전 모델 가격이 2천만원 정도였다면 갑자기 이 차를 신형이라는 이유 하나로 4천만원짜리로 팔 수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트랙스로 나오면서 이전 트랙스와의 가격 차이를 말도 안 되게 둘 수는 없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트랙스 가격을 한번 볼까요? 최하위 트림은 취득세 포함 2,040만원 정도고 풀옵션 모델은 2,7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가격대를 함부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트랙스의 위급으로 나온 트레일블레이저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제한이 벽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트랙스라는 이름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위급 개념의 차 이렇게죠. 이게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닌 게 트레일블레이저랑 크기 재현을 비교해보면 신형 트랙스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도 더 비싸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국 가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미국 판매 가격은 3,450만원에서 4,3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신형 트랙스는 3,340만원에서 3,56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런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안심하긴 이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지 개선이 정말 큰 과제가 될 겁니다. 일단 이름부터 볼까요? 가격 면에서는 트랙스라는 이름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비싸게 나온다면 이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소나타 가격이 3천만원인데 신형 아반떼가 소나타보다 커졌다고 해서 4천만원으로 판다? 이걸 누가 사겠어요? 아반떼가 소나타보다 비싼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욕이나 먹겠죠. 그리고 엔진 라인업도 좀 걱정입니다. 이건 양날의 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공개된 정보를 보니까 1.3L 3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하고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다고 합니다. GM 자체 측정 수치를 보니까 137마력, 21.4토크를 낸다고 하고 추월이랑 고속도로 진입 상황에서 충분한 성능이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차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인데 일단 좋은 점부터 볼까요? 1.3L 여기에 3기통 엔진이면 저공해 3종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트레일블레이저도 저공해 3종차로 분류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공해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매력이고 좀 더 큰 범위로 보면 어떤가요? 당장 내년부터 친환경차 판매 목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일정 비율 이상 친환경차를 팔지 못하면 제조사가 벌금을 무는 거고 브랜드별로 많게는 수백억까지도 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당장 친환경차 범위를 전기차로만 한정짓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이브리드차, 심지어 저공해차까지 이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한국 GM 입장에선 꼭 친환경차를 출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될 거고요. 다만 3기통 엔진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의 스펙이 어떻고 실제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뒷전입니다.
가장 먼저 3기통 엔진 내라는 이미지를 떨쳐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타에 1.4 터보 가솔린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아반떼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나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직접 타보기 전까지는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배기량이랑 실린더 개수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물론 지금 트레일블레이저가 1.3L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쉐보레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쉐보레가 지금 트레일블레이저 외에는 마땅한 신차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고,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신형 트리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이 크기에 이 엔진이 맞냐는 말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량 배정인데요. 이 차가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아직 완전 확정된 건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GM이 차를 공개할 때 생산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창원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미 1조 원을 들여서 공장 라인도 재정비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창원 공장 생산이 확정됐다고 가정하고 보면 물량 배정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쉐보레뿐만 아니라 르노코리아 같은 회사들도 비판을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 신차 나왔어요. 가격도 현대차 씹어먹고 차도 좋아요. 그런데 올해는 3,000대만 팔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건 무슨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국내 생산이면 아무래도 물량 확보가 유리하고 가격도 덤으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당연히 가격 책정에도 유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신형 트릭스가 창원 공장에서 생산된다면 어쨌든 차를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니까 물류 비용 같은 것도 저렴하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저렴하다면 국내에서도 가격을 비슷한 범위로 책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국내 생산이면 물량 배정까지 유연하고 출고 시기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유리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이랑 판매에 있어서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상황에 트레일블레이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나온다거나 배정 물량이 볼트 수준으로 나온다면 한국 GM 내에서 쉐보레는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쉐보레가 정지차로 일어설 거라는 전망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볼트가 진짜 큰 역할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번 신형 트레스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뢰가 거의 바닥인 와중에도 아직까지 수요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쉐보레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아무리 순수 국내 자본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데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시장에 대한 성의는 보여줘야죠. 지금은 쉐보레나 르노코리아나 한국 시장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신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나마 지금 팔리고 있는 차들도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이럴 때일수록 한 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용차 한번 보세요. 회사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트레스 하나 대박이 났다고 어떻게 됐나요? 점유율도 회복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회사 이미지도 지금 얼마나 좋아요. 노조까지 응원을 받기 시작했으면 진짜 말 다 한 거죠. 한국에서 대박 내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점유율 2%는 너무하잖아요. 최소 5% 정도는 돼야 국산차 통계로 잡히는 게 의미가 있죠. 진짜 이번에도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이 기회에 아예 수입차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번에 트랙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쉐보레의 운명도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소형 SUV 시장을 열어준 그 당시 트랙스처럼 시장을 흔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